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딩크 결정이요. 이게 그냥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선택을 넘어서 대물림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내 손으로 직접 다시 쓰는 아주 깊고 의미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사실 딩크족이라고 하면 흔히 듣는 말 있잖아요. 애 없으면 외롭지 않아? 뭐 이런 거요. 마치 아이가 없는 삶이 가족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좀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한 가족 상담사 유정화 씨의 이야기는요.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녀에게 딩크는 가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 대물림된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는 여정,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그녀의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녀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태어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건 바로 몇 세대에 걸쳐서 내려온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할머니 세대는 말 그대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 절박함과 불안이 따님인 어머니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죠. 어머니에게 사랑은 곧 걱정이고 통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란 저자는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모두의 감정을 살피고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야만 안전하다고 느꼈으니까요. 특히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하셨다는 이 말, 너희가 태어난 게 내 불행의 시작이었다. 와,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생존서사가 얼마나 뿔이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가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을 망가뜨린 짐처럼 여겨졌다는 거니까요.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을 세대 간 전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세대를 거쳐서 감정의 패턴이나 상처, 행동 방식 같은 것들이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되게 무서운 건 이게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세대 간 전이가 만들어낸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 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추격자 회피자 구도라고 해요. 좀 쉽게 말하면 어머니는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계속 다그치고 비난하는 추격자가 되셨고, 아버지는 존중받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입을 닫고 뒤로 물러서는 회피자가 되신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저자는 어땠을까요? 이 감정의 태풍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완벽한 중재자, 평화 유지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나눈 단 한 번의 대화가 이 지긋지긋한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이 되거든요. 어느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저자가 드디어 용기를 냅니다. 평생 가슴속에 묻어뒀던 말을 꺼낸 거죠. 엄마, 나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 엄마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할 때마다 난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어. 와, 이걸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의 반응이요. 화를 내거나 내가 언제 그랬냐고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딸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미안하다. 그땐 나도 너무 힘들었어. 바로 이 순간 꽉 막혔던 관계에 돌파구가 생긴 겁니다. 그 뽕 한 번에 저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그냥 이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진짜 분화라는 건 가족을 떠나고 연을 끊는 게 아니라 이 따뜻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나로 바로 서는 거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분화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엔 이걸 가족한테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독립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 이제 이 엄청난 깨달음이 그녀 부부의 삶에 어떤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바로 그 딩크 결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가족 서사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물려받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의무, 불안, 희생.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견뎌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른쪽 그들이 선택한 이야기는 다릅니다. 존재의 이야기죠. 선택, 자율, 돌봄, 삶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내러티브적 저항.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이야기에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그 가족의 낡은 이야기를 내 대에서 의식적으로 스톱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대물림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딩크 결정은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다가 아니라 이 고통의 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치유 행위였던 겁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부부의 미래 계획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정의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이제 가족을 피로 맺어진 관계로만 보지 않아요. 이 세 가지 행동으로 가족을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첫째,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약속. 둘째, 매일의 사소한 습관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연이라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녀가 생각하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녀가 직접 한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을 겁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일상의 루틴을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가족이다. 핏줄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맺어진 선택가족이라는 개념이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요, 그녀 개인의 치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로서의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됐어요. 자신의 그 아팠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된 거죠. 이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어떻게 전문적인 강정으로 바뀌었는지. 어머니의 끝없는 불안은 타인의 불안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됐고요.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이 경청하는 힘을 가르쳐줬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던 경험은 갈등하는 부부의 팀워크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기술이 됐죠. 결국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준 셈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족에게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물려받은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